안녕하십니까. 황도수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줄까요? 예. 예, 마이크 작동 잘 되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공권력 행사, 국가기관이 권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위법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제도가 우리 지금 안정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걸 개선할 방안이 뭐냐라고 하는 걸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3 지방선거가 보여주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확인된 건 뭐냐면요. 이미 6.3 지방선거는 위법하고 부당한 게 이미 자인되었고 확인되었어요. 50% 투표용지를 인쇄 안 했다. 이건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고서 위원장도 날라갔고요. 사무총장도 날라갔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이고요. 일단 확인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이거 봐라. 부정도 있을 수 있겠다. 물론 그전에도 무수히 많은 증거 자료가 나왔지만 이번처럼 명확한 경우는 없을 거 아니겠느냐 해서 올공의 2030 청년들이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을 에워싸고서 증거를 지금 보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뒤에 후속 조치를 해달라, 특히 재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국가기관은 침묵, 방관, 말장난, 부실이냐 부정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까지 하면서 저희 반복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건 뭐냐? 부정이 있다는 합리적 의혹만 점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밝혀야 되고요. 우리 이동국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19 헌법, 4.19 이거를 우리 헌법 전문에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전문에 쓰여져 있는 걸 지금 국민이 행사할 때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의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구태가 무엇인지 분석해드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게 생겨났을 때 그걸 구제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이런 스타일로 다 구성이 됩니다. 첫째, 진상을 규명해야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가 있는데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첫째, 잘못된 거 있으면 효력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취소해버리면 되죠. 지방선거 취소. 취소했으니까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다시 하는 걸 재선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잘못된 거 있으니까 책임질 놈 책임지게 시켜야죠. 첫 번째 게 뭐냐? 손해배상 해줘야죠. 그리고 형사처벌해야죠. 그리고 공무원이면은 옷 벗겨야죠. 징계 책임져.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다 마련되어 있는 제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제도 가지고 모자라니까 입법적으로 제도를 또 개선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국민은 신뢰를 확보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믿을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력 부인, 취소, 재선거, 그 다음에 책임 추궁,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동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 진행. 이 동시 진행에 관해서는 각각 국가기관이 따로따로 권한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효력 부인입니다. 6.3 지방선거의 효력을 어떻게 취소하고 재선거할 것인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법리는 우리나라에 그러면 재선거하는 규정이 없느냐?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이미 있어요. 첫째 뭐냐? 직권 취소하는 거예요. 중앙선관위가 직권 취소하면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취소할 수도 있고 서울시도 선관위가 취소할 수도 있고 송파구 선관위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어느 기관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요. 지금 올공의 2030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는 너희들 빨리 취소하라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12조입니다.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는 건데도 아직도 안 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리저리 뭉개고 있는 거예요.
이 중앙선관위가 안 하면은 그때는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법원이 취소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고소송이고요. 두 번째, 선고소송 전에 그래도 너희들 한번 반성해봐라고 절도를 둔 게 선고소송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재검표한다 뭐 지금 보도 나오죠? 그게 다 선고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충주가 어떻고 지금 창원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법입니다.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저기 오른쪽에 두 번째 줄입니다. 공직선거법 224조에 보면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무효시킬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을 대법원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부정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 너희들이 입증해. 그것도 확실하게 입증해.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걸 핑계 삼아서 선관위도 뻗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소송을 해도 아마 뻗댈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가벼 라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이 조항 때문에 못 푸느냐? 아니에요. 풀었어요. 어디서 풀었느냐? 독일은 똑같은 조문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조문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은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 위헌이다. 베를린주에서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저기에. 그런데 이걸 갖다 위헌이니까 전면 재선거하라. 주헌법재판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간단해요. 걔네들의 투표용지가 110%나 인쇄했어요. 우리는 50%밖에 안 했는데 110%를 인쇄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투표할 때 보면 기표소를 설치하잖아요. 기표소 개수를 10개 설치해야 되는데 7개밖에 설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사람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가 지연된 거예요. 두 번째 게 뭐냐? 110%의 투표용지 인쇄한 다음에 각 투표소에다 나눠줄 때 바보 같은 놈들이 몇몇 투표소는 조금만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처럼 똑같은 현상이 생겼어요. 긴 줄이 생겼죠. 당연히. 기표소가 없으니까. 그리고 돌아간 사람이 몇 사람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겼어요. 늦게까지 투표가 이루어지니까 뭐가 됐냐면은 출구조사 공표한 뒤에도 투표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보다 더 약한 거죠. 우리는 엄청난 거예요. 50% 인쇄 안 했다는 건 뭘 뜻하느냐? 나머지 50%는 개돼지란 뜻이잖아요. 투표 하나 많아란 뜻이잖아요. 하러 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건방진 놈들 같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니까 베를린주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했느냐? 우리 같으면 다 입증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진 않고 얘네들 어떻게 했느냐? 저기 보세요. 선거 준비 단계 자체가 이미 선거의 오류다. 네. 체계적인 결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가 제일 중요해요. 잠재적 인과성으로 충분하다. 일일이 한 장 한 장 입증하지 않아도 저기 써 있어요. 의석 영향은 정확한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 불효.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했느냐? 잠재적으로 그걸 대충 계산해 보면은 몇 사람이 투표 못한 게 보이잖아. 우리는 50%나 다 못했잖아요. 이런 거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주헌법재판소는 재선거를 선고했고요. 연방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똑같아요. 저 밑에 세 번째 줄만 보여줄게. 비슷하니까 일반 생활 경험에 비추어 봐서 구체적이고도 동떨어지지 않는 가능성, 다시 말해서 바뀔 가능성. 우리 같은 경우 투표용지 50%가 모자랐는데 선거인단이 80%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 때 80% 됐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때 70%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됐느냐고 그 가능성을 두고서 선거에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이런 거 못해요? 바본가요? 공부를 안 했잖아요. 대법관들, 선관위들이. 알면서도 안 하면은 정말 나쁜 놈들이고 공부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독일 판례 이론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면 50% 인쇄 그 자체로 위헌이고요. 재선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기 그때 준비 단계에서 이미 성립이 돼 있어요. 잘못된 게. 그리고 체계적 결함이고요. 개별적 사안 문제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50% 자체가 망가진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 영향성을 보게 되면 세 번째요. 부동층의 존재는 다시 말해서 50% 투표할지 60% 투표할지 70% 투표할지 이 부분에 관해서 일상생활 경험상 우리나라는 사람은 80%도 나올 수 있다. 그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위헌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전제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 건 이미 드러냈고요. 그러면 각 국가기관들 하나하나가 하는 행동들을 한번 좀 그 꼴을 좀 보시자고요. 선관위 보겠습니다. 선관위 보면은 현행에 뭘 잘못하고 있느냐?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든다고 만들었어요. 뭐 했나요? 대충 적당한 거 부스러기 하나 던져줬죠. 무번호 용지가 70% 정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서 뭘 했어요? 재선거 여부에 관해서는 4대1로 기각해버렸잖아요. 이건 뭐냐? 시간 끌기 전략. 자기가 제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재선거 여부를 공직선거법 12조에 따라서 그거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도망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선거소청에 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요. 대충 뭉개고 있죠. 이게 선관위의 지금 행태입니다. 그 밖에, 불필요한 권한 행사, 이건 뭐 이제, 정당이나 이제 정치자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더라고요. 뭘 개선해야 되느냐? 첫째, 중앙선관위는 지금요, 공직선거법 제12조에 따라서 취소할지 말지를 결단해야 돼요. 국민이 지금 바라는 거 그거잖아요. 솔직하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란 말이야. 결정해줘. 라고 하는 거, 그걸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선거소청을 지금 질질 끌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선거소청 기간이 60일이에요. 60일이 선거소청의 결정이 안 나오면은 그때 가서 선거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적 전치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우리가 임의적 전치를 바꾸면 돼요.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걔네들한테 60일이라는 시간을 둬가지고서 증거인멸한다든지 뭐 이상한 짓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기간을 두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될 개선될 사항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와 관련된 기관이 사법부예요. 정부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선거 소송을 맡을 텐데 여기 대법관들이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표 못한 사람 숫자 세와. 부정선거 투표용지 다 가져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오른쪽에 보세요. 독일 판례는 어떻게 했어요? 선거인은 그런 거 입증 안 해도 돼. 공직선거관리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책임지는 구조를 가야 돼. 내가 잘못된 거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50% 투표용지 잘못한 거로 인쇄 안 한 거로 인해서 선거가 뒷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재선거해야 돼. 라고 하는 독일 판례는 왜 공부 안 하나요? 그렇잖아요. 합리적이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증거 보전해 주신다고 최근에 어딜 갔어요? 잠실 7동 투표소, 제2투표소에 갔어요. 텅 빈 노인정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증거는 다 어디가 있나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현장 보존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이 하나도 안 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짓이라고 말해도 돼요. 증거 보존하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걸 왜 안 하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검증을 하는데 검증 방법이 뭐냐? 지금까지는 숫자만 세고 있어요. 투표용지. 아닙니다. 하는 방법이 검증이 과학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실제로 진짜 용지가 있는지 없는지 하다못해 출판 전문가들은 뭘 할 수 있느냐? 룻배 하나만 있으면은 이 용지가 몇 그램짜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요. 인쇄할 때 인쇄 잉크가 어떻게 찍혔는지를 바로 눈으로 요만한 돋보기 하나만 있으면 확인이 된다고요. 전문가들은. 왜 그런 걸 못하나고요. 과학적 검증이 들어가야 되고 게다가 이번엔 제대로 걸린 게 본투표까지도 손을 댄 거로 좀 보여지고요. 1년 번호지가 딱 그대로 다 붙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된다. 국민은 그걸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사법부는 저렇게 엉터리고 정부는 지금 뭐냐? 합수본 차려가지고서 얼렁얼렁하고 있어요. 그래도 요즘 보니까 전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중앙선관위는 지금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아요. 권력분립 이름으로다가. 근데 권력분립 개념이 중요한 게 뭐냐? 오른쪽에 보면 권력분립의 견제와 균형이에요. 중앙선관위가 무슨 무소불위 기관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예? 하다못해 상법에 있는 회사들도 외부 감사를 받는데 지가 무슨 통뼈라고 건방지게
감사원에 대고 감사원 검사를 뭐 안 받겠다고 들다니 법률 개정에서 감사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저 합수본 가지고 모자라니까 지금 특검 논의가 되는데 특검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 국조위가 이제 권한 행사하는데 여기는 뭐냐? 국정조사는 기본 개념이 진상 규명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효력을 바꾼다거나 책임을 추궁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기관한테 뭘 해달라고 권고하는 것밖에 권한이 없어요. 단 진상규명을 위해서 윤상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검증을 미리 몇 군데 핵심적인 거를 까볼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 쪽에서 국회가 할 일은 뭐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것. 그것까지는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윤 위원장님 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국회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야당. 예? 지금 여당하고 산을 넘어야 돼요. 거대한 산을 넘어야 되니까 보시잖아요. 지금 세워라 내워라 국회는 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속이 터지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 국정조사에는 다 할 생각 말아라.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빨리 중요한 증거 한두 개를 캐치해가지고 특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야당 주도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빨리 검증의 핵심만 몇 가지만 해가지고 밝혀내가지고 몰아갈 수 있는 것만 찾아내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뒤처리해야 될 게 뭐냐. 올공의 청년들이 뭘 바라고 있어요?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거 우리나라에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조치법을 만들어라.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빨리 만들어야죠. 이런 게 제한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제가 속 터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특별검사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보시고 제일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핵심이 저겁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게 특별검사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점점시기가 뭐라 그러나요? 대충 합의해가지고 뭐 여야가 합의하는 뭐 특검 추천 뭐 변협에서 뭐 추천받아서 둘이서 합의하면 2명을 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뭐예요? 여당 추천한 사람 한 사람, 야당 추천한 한 사람. 대통령 택하면은 여당 추천한 사람 되겠죠. 그따위 걸 무슨 합의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야당 원내대표쯤 되면은 국민을 등에 업고서 오로지 야당 추천으로 가겠다고 해야 되죠. 저거를 포기하는 순간 특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될 게 눈에 보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써놓은 게 국민운동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 주권 위에서 너 잠자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현재도 당장 할 수 있는 거. 우리 민사소송하십시다. 누구? 노태악이. 예, 지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돈 뺏고 죽이십시다. 어? 왜냐? 지가 뭐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선거소송에서 나와서 잘못했을 때 100만 원, 200만 원씩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만 100만 원씩만 해도 1000명이면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시면 아니까 노태악이 가진 모든 재산을 홀딱 벗겨버리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생각이고요. 박지원 변호사, 저 뭘 해가지고 한번 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예? 좋아요. 그래. 자, 이런 거 한번 해보면은 고위공직자 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좀 정면으로 한번 보여주자고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주권자 국민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 가운데 썼어요. 올공의 숫자에 머리 숫자를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썼는지. 민주주의는 머리 숫자로 끝나는 거예요. 군주주권 시대에도 민심이 천심인데 어떻게 국민주권 시대 때 수많은 국민이 달려나왔는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권 없이 국민 없고 국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